미래통합당은 선거 참패 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여부는 새 원내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선에 성공하신 장제원 의원 모시고 미래통합당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의원님, 원내 대표 얘기로 시작할 텐데요. 예.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저도 총선 이후에 비대위 체제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원장의 그래도 적임자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까지 무시해가면서 무기한 임기를 달라, 또 전권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당선인 총회에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많은 비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당대표 권한대행도 김종인 비대위원회의 리더십을 만들어 드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 안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 비대위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놓고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추진하고 있는 한 일들이 저는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원내대표 경선이 김종인 비대위 찬반으로 그 논란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김종인 비대위호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 총회 중지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찬반 논란으로 원내대표를 만든다는 거는 저희 당이 너무 좀 왜소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그건 언론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셔도 제가 볼 때 리더십 발휘하기 힘들다라는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형성돼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참패였습니다. 참패였습니다.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국민들하고 공감을 해내지를 못했죠. 그리고 선거 과정에 또 뭐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졌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잘못된 공천 파동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완탑 어떻게 보면 정책적 수단과 가장 큰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과 딱 접점을 이루고 대책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신뢰가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완탑을 허용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말 파동 터지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근데 의원님께서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 복귀를 말씀하셨어요. 아니, 복귀를 제가 그 글을 쓴 이유는요. 다른 건가요? 그 글을 쓴 이유는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의문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그때 한마디도 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가 파행되고 계속적으로 장외투쟁을 했을 때 우리 구성원들이 전부 황교안 대표 따라서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공천 때문에 대표의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다가 지금 와서 회장이 그만두고 책임지고 나갔는데 마치 모든 선거의 책임이 황교안 대표에 있는 양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당시에 저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5번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라. 이미지 정치하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정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분들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황교안 대표 물러가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정치를 재개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당 대표를 경험했던 그 자산은요,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장 의원님 본인이 그 황 대표의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도력이나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은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 당의 자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패는 정말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부분은 또 스스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당대표를 하면서 정치인의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서 당을 이끌어갔던 제1야당을 이끌었던 그 자산은 대단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그 자산을 바탕으로 부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당에 좋은 자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요. 황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 워낙 완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나 보죠? DJ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 몇 번을 대선을 졌습니까? 예. 영국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예. 상황과 또 어떤 형태로 정치가 굴러갈지 모르지 예. 않습니까? 예. 제가 뭐 황교안 대표님을 손을 잡아드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충분히 본인이 그 뼈를 깎는 그 공부와 예. 또 잘못된 또 실패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나가시면 또 정치라는 게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부활할 수도 있고 해서 본인의 노력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선거 참패와는 별개로요. 지금 그 그래프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보면 선거 이후에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19%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희 당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참패한 정당이 예. 그리고 참패 이후에 수습도 못하고 예. 지도부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정당에 예. 19%는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43%밖에 못 올라갔다는 것도 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저렇게 민주당이 예. 아주 압승을 거뒀는데 예. 지지율은 왜 저렇게 똑같을까요? 그 얘기 잠깐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승리한 다음에 터진 오거돈 시장 예. 문제라든지 그런 성추행 문제라든지 예. 또 비례대표의 검증 부실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만 승리했어도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비판할 수 있는 참 여력이 없어서 처지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지지율의 1위를 위해서는 안 된다. 착실하게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국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 의원님께서는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안 굴러갈 것이라고 하고 계시고, 자, 수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첫째는 우리 당선자 총회,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당선자 총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게 1박 2일이 됐던 2박 3일이 됐던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4연패를 어떻게 반성하고 왜 우리가 4연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 정책 노선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변하고 있는데 계속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만 외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거든요. 당 노선 정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당대회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당권 대권 분리는 옳은 것인가 등등. 그런 것들을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혁신위원회의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시급하다. 그 노선과 그 새로 정립된 가치 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롭게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본인의 지도 체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면서 그 사실은 새로 신임 원내대표는 개원 원내대표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국회직 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당 장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컨트롤 타워로 만드는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비대위보다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혁신위원회는 초선, 재선, 중진, 원외를 아우르는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정책위원회 기능과 여의도연구원 기능까지 줘서 우리 당의 진로, 중단기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12월까지 가동을 하고 그 12월 이후에 정말 보수 전체가 아우러지는 가슴 떨리는 전당대회를 한번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하시는 분 계시지만 사실은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끼리 당권을 놓고 또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성과 혁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체제에 힘을 일단 강하게 그렇습니다. 실어주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정통성이 있는 지도부가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당 권한대행을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시고 혁신위원회, 당대표 권한대행 혁신위원회에 정권을 좀 실어주는 그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의원님 본인은 원내대표 혹시 출마? 오늘 아침에 제가 불출마로 각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선 4년 동안 정치 이슈에 너무 중앙에 서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드루킹 사태 때 수석 대변인 했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자 하는 정계특위 간사도 했었고 또 공수처 하는 사법개혁특위 간사도 했었죠. 예결위 간사도 했었죠.
너무 참 그 힘든 시간이어가지고 지치신 겁니까? 여러분? 지쳤다기보다는 예. 이제 3선이 되면 1년 정도는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예.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예. 되니까 우리 당 내에서 좀 파격적인 거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예. 고민을 했는데 3선에서 한 분 출마하셨고 예. 4선, 5선 다 한 분 예. 출마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다들 저와 같은 혁신과 변화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후보들이 너무 난립됐을 예. 경우에 예.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기 예. 때문에 저는 이번은 한 명의 유권자로서 예.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돼야 바람직합니까? 공개 투표해야 됩니까? 아니, 의원님이 3선이시니까 중진이시니까 세 분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김태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늘 예. 개원국회 때는 4선이 원내대표 맡아온 갈래를 깨고 3선에서 해보겠다. 예. 변화와 혁신을 개척자의 길을 가보겠다라는 또 그런 참신함이 있고 예. 또 이명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요 당직을 맡지 않았던 국민들이 보실 때는 뉴페이스거든요. 예. 그런 데에 대한 심신함이 예. 있을 것 같고 뭐 주호영 선배 같은 경우에는 예. 자타공인한 경륜을 가지신 예.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따라서 예. 또 우리 표심이 또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속에 누가 됐으면 하는 생각 있으시죠? 그거는 제가 예. 혼자 갖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소속 당선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당 야권 출신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들어오셔야죠. 아, 그래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물론 포함해서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이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1번이 잘못된 공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들은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들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분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예. 권성동 의원께서 만약 복당되시면 예.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일 겁니다. 예. 자타가 공인한 차세대 지도자고 예. 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내 당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분이고 홍준표 대표께서도 누가 뭐래도 우리 당의 대표를 대통령 후보를 지내시는 예.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밖에 놔둔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무소속 당선자 복당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안 된 전례가 없습니다. 예.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예. 왜 겁니까? 그리고 예. 103석밖에 안 됩니다. 예. 들어오시면 107석입니다. 한 석이 가까운 상황에서 예. 이거를 왜 미루느냐? 미루는데 오히려 정치공학적인 게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반성과 혁신의 대오를 같이 가져가자.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례당 미래에 대해서 약간 걸려 있습니까? 그 해법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미래한국당도 예. 지금 정무적 판단이 뭐가 있습니까? 예. 합당해야 된다고. 미래한국당은 이미 그 역할을 끝냈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께 연동형 비례대표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줬고 예. 또 우리 당이 가져야 될 의석을 찾아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뭐 공수처장, 뭐 추천위원수, 뭐 상임위원장 예. 이런 거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꼼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한국당도 예. 빨리 통합해서 107석이 국민들에게 주신 의석이기 때문에 예. 그걸로 혁신과 또 반성의 대오를 갖추고 예. 함께 21대 국회를 맞이하는 게 맞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지난 임기 당시 말씀입니다. 어떤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오신 분 중에 하나인데 여당의 실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보시기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유행어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내로남불이었어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다. 예. 문재인 정권은 저는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 예.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지만 드루킹 사태를 보십시오.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물론 그것이 법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가지고 예. 조국 장관이 마치 검찰개혁의 상징인처럼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야 저럴 수도 있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저는 문재인 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신들이 선이다. 예. 우리만이 선이라는 선 독점, 예. 정의의 독점 그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떠올라서 하나 여쭤보는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굉장히 엇갈릴 텐데. 찬반 엇갈림 자체가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너무 또 어떤 검찰의 친검찰적인 시각이 있지 않냐 비판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세요. 그거는. 예. 그거는 프레임이죠. 예. 저희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안 내놨나요? 예. 저희들은 현재 있는 수사권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검찰은 경찰이 견제하면 되고 예. 경찰은 검찰이 견제하면 됩니다.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서 예. 검경을 건강하게 견제시키면 되지 그 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용 공수처를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희는 그걸 요구한 거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늘 저희들이 얘기한 거 당론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먼저 풀어나갔다면 저는 사법개혁 태기가 잘 굴러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수처장 이제 임명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을 임명해야 돼요? 어차피 법은 굴러가게 돼 있고요. 글쎄요, 예. 제가 지금 그 어떤 분을 얘기해야 예. 됩니까? 어떤 분? 아주 정치적인 중립적인, 예. 정치 중립적인, 예. 정치와는 아주 어떠한 연관도 없는 예.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섣부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의원님. 무너진 민생경 당선 소감인데요. 예.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과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예. 이 유능한 정치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유능한 정치 한다 그러지 무능한 정치 한다는 분은 없어요. 예. 어떤 정치입니까? 일단은 예. 제 공약, 제 그 선거 때 예. 드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당을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당이 힘이 없고 당이 신뢰가 없는데 저 혼자 유능한 정치 할 수 없잖아요. 예. 일단 우리 당을 개혁하고 예. 혁신하고 예.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예. 그 역할부터 하고 예. 국민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셨을 때 예. 저희의 메시지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최우선적으로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고 예. 그 사랑 속에서 정권 교체하는 거 이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보수가 내세울 앞으로의 메시지는 뭔가요? 장 의원님 따뜻한 생각하시기에. 보수입니다. 예. 따뜻한 따뜻하다면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많이 지쳤거든요. 예. 지쳐 있는 분들에게 국가가 예. 좀 더 따뜻한 손을 내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 예.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성공에 지친 경쟁에 지친 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예. 패자부활전을 계속 할 수 예. 있는 기회의 땅 대한민국. 예. 패자부활전에서도 힘들어하신 분들에게는 촘촘한 복지를 통해서 예. 따뜻한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예. 그런 따뜻한 보수와 그다음에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 국민들이 부패했다 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보수. 예. 깨끗한 보수와 따뜻한 보수 예.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보수 정당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 따뜻함은 어디가 다른가요? 지금 여당이 사실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걸 계속 강조해오는 당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그쪽하고는? 무한정으로 지금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마저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예. 충분하게 경쟁은 우리가 추구하되 예. 경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드려야 됩니다. 예. 거기에 개입하고 거기에 자꾸만 규제를 하면 안 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예. 또 힘드신 분들에게는 패자부활전으로 재기의 기회를 그리고 재기도 힘드신 분들은 따뜻한 복지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과의 저는 차이점을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